안녕하세요. 해우소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입냄새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숨에는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400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입냄새는 어떤 냄새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취 측정기나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 검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냄새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떤 상태일 때 특징적인 냄새들이 나는지도 경험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를 할 때 확인하는 입냄새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진료를 하는 방식이고 입냄새를 진료하는 선생님들마다 입냄새를 구분하는 방식이나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들의 입냄새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취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한 냄새. 휘발성 황화합물이 구취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한 냄새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취 측정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냄새들입니다. 휘발성 질소화합물 냄새, 위장에서 역류하는 냄새, 비염 냄새, 편도결석 냄새, 케톤 냄새, 공복 냄새나 허약성 냄새, 기타 냄새, 이런 냄새들은 관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휘발성 황화합물은 대표적인 입냄새 물질로 이 중에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가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황화수소는 주로 구강이 불결하거나 양치를 한 시간이 오래 경과됐을 때 증가하는데 삶은 계란 냄새처럼 구릿하고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란 썩은 냄새나 우유 썩는 냄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메틸메르캅탄은 염증과 관련이 있는 냄새로 잇몸염증이나 구내염이 있을 때 증가를 하고 음식물 썩는 냄새, 파나 양파가 썩을 때 나는 악취와 비슷합니다. 잇몸염증 등에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상을 해보면 위장에서 냄새가 역류를 할 때도 메틸메르캅탄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메틸설파이드는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그런 냄새인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한 악취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 가스의 수치가 많이 높을 때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휘발성 화합물들은 오랄크로마, 할리미터 등의 구취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냄새들은 구취 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휘발성 질소화합물 냄새로는 암모니아 냄새, 똥 냄새, 고기 비린내, 생선 비린내 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독한 오줌 냄새 같고 코를 찌르는 냄새지만 입냄새 환자들에게서는 자주 느껴지는 냄새는 아닙니다. 또 환자들이 입에서 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냄새들은 인돌이나 스케돌이라고 하는 질소화합물에서 느껴지는 냄새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잔재가 입안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장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가스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환자들이 침이나 호흡에서 고기 비린내 같은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육식 섭취가 과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게서 이런 냄새가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환자들의 호흡이나 침, 피부, 소변 등에서 비릿하고 불쾌한 생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트리메틸아민요증에서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생선 냄새와 오줌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심한 악취인데 이 질환은 희귀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질소화합물 냄새는 대부분 고기 비린내, 고기 상한 냄새, 생선 비린내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로는 시큼한 위산 냄새, 쓰고 비릿한 담즙 냄새, 소화가 덜 된 트림 냄새, 음식이 부패한 냄새 등이 있고 위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시궁창 냄새나 하수구 냄새처럼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주로 소화불량, 속쓰림, 신물, 트림, 명치통증, 목의 이물감, 가슴 부위의 불편감 이런 위장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가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 등을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염 냄새나 편도결석 냄새는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심한 경우에는 비릿한 콧물 냄새나 불쾌한 염증 냄새가 호흡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풀어보면 휴지에서 이렇게 비릿한 콧물 냄새가 납니다. 그런 냄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는 비염이나 축농증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만 타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 증상이 가벼운데 타인이 느낄 만큼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편도결석의 냄새는 코를 찌르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인데요. 배출된 편도결석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면
굉장히 독한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도결석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배출되는 정도로는 일상생활 중에 심한 입냄새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가끔 생기는 편도결석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손쉽게 제거할 수도 있고 편도선이 많이 커서 염증을 자주 유발하거나 숨겨져 있는 편도결석이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케톤 냄새는 흔히 다이어트 냄새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나 단식처럼 과도한 절식을 할 때 발생하는 냄새로 포도당의 공급이 부족할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케톤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단내, 과일 상한 냄새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겨울철에 곰팡이가 피고 썩은 귤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 악취입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자극이 있습니다. 공복 냄새, 또 허약성 냄새라고 부르는 것은 공복이 너무 길어져서 일시적인 기아 상태가 된 경우 또는 체력이 약하거나 체내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과로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케톤 냄새와 비슷한데 케톤 냄새에다가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구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는 체력이 약한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설태가 끼고 침이 끈적끈적거리는 환자들 중에서는 말라붙은 미역국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진한 소독약 냄새 같은 악취가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냄새에 따라서 처방이 1대1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징적인 증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냄새는 해당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입냄새가 치료가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엔 입냄새를 발생시킬 만한 환자의 신체적인 특징과 또 증상을 찾아서 적합한 처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